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옥스퍼드 휴먼스 코리아와 그디함이 주최하는 제1차 초등생 죽음교육 공청회입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먼저 모임을 갖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오늘 모신 공청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사회는 죽음의 경험에 관해서는 어른들의 보호에 집중되고 있죠. 문상이나 장례식 절차나 애도의 과정 모든 것이 어른들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 상실의 깊이가 가장 큰 집단이 사실 어른들이 아니고 아이들이죠. 어린 아이들은 전적으로 관계 속에서 정체성을 찾고 그 발전시키기 때문에 부모 형제들 죽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이 어린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들에게 합당한 보호가 주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또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오히려 그 죽음의 경험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집단, 그리고 가장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들을 거의 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린 결론이 어린이들에 대한 죽음 교육이 시급히 시작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상실과 아픔을 극복하도록 일찌감치 죽음에 대해 이해를 갖도록 돕는 것이 저희들 어른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들의 권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초등생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이들에게 죽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또 죽음 교육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등의 질문들을 좀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죽음 교육은 제대로 시작될 수 없는 게 자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죽음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모시고 이분들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자. 그것이 죽음 교육의 첫 출발선이 되겠다는 판단에서 오늘 여기 계신 공청위원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모신 분들 소개 말씀은 조금 후에 드리겠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아이들의 죽음 또는 죽음 교육과 직접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신 분들입니다. 또 다양한 직업 배경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넓은 목소리를 들어야 또 그만큼 다양한 죽음 교육 방식도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여러분들 각계각층에서 오늘 연사들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청회 배경 설명은 여기서 짧게 대신하고 오늘 말씀해 주실 9분의 공청위원님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청회는 옥스퍼드 휴먼스 코리아하고 그대함, 그림을 통해 죽음을 함께 사유하는 모임, 공동 주최하는 것이고 양측에서 반반씩 연사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 선생님하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위원님들 저희들 소개해드릴 때 손을 뭐 드시거나 살짝 표현을 해주셔서 누구신지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옥스퍼드 휴먼즈에서 초청하신 네 분, 남승현님 먼저 약사님, 약사로서 신약 개발을 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부모님의 목소리를 좀 내고자 여기 나오셨습니다. 김효준님, 예수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계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연채님, 정연채 교수님은 거의 소개가 필요 없으실 분 같은데요.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님 계시고 죽음화 카페 이끌고 계시고 지금까지 각종 매체에서 거의 740여 회 죽음화
강의를 해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을 쓰시고 죽음의 공포와 상처를 이겨내도록 많은 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윤소영님, 현재 네, 건국대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혈액종양내과 교수 계시고 또 한 따님을 키우시는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오늘 공청회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모신 분들이고요. 임 대표님, 소개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대함이라는 운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이자 운동가입니다. 그대함 대표로 있고요. 제가 소개해 드릴 분은 5분인데 첫 번째 송혜경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혜경 선생님은 22년 차 초등교사시고요. 두 번째, 송혜경 선생님은 학교 현장에서 갑자기 부모를 잃은 아이를 지켜본 교사로서 말씀을 해주시게 될 것 같아요. 박경숙 선생님, 네, 손 안녕하세요. 들어보시겠어요? 네, 박경숙 선생님은 전에 간호사셨고 순천 시민의 신문 기자셨고요. 현재는 놀랍게도 순천 상내마을 이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죽음에 대한 에, 강의도 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장용창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전에 회계사로 계시고 환경운동가이시기도 한데 현재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외래 교수시고 수기민주주의 연구소 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주 선생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현재 웰다잉 강사시고 입양교육 강사로도 활동 중이세요. 그렇게 가족이 된다는 책을 쓰신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네, 5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송창권 의원이신데 제주도의회 의원이십니다. 제주도에서 공교육이 죽음 교육을 하자는 법안을 발의해서 지금 그 법안을 진행 중에 있는데 또 좋은 말씀 들려주실 걸로 생각합니다. 네, 그대함에서 소개해드리는 5분 여기까지입니다. 예. 저희들 이번 공천을 준비하고 주최하게 된 저희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 선생님은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했더니 소개하셨고요. 초등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하셨고 또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30여 년간 되셨죠? 그림책을 32년 32년, 했습니다. 예, 그림책을 통해서 죽음 교육을 실시해 오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 의원을 어른들까지 하셔서 탁거리 했다. 지금 100명밖에 안 되는데 99번째로 들어. 예, 예. 그다음 조명진 선생님, 예, 내과 의사로서 완화 의료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고요. 지금 영국 더럼대학교 의료인문학 연구소에서 펠로우로 계십니다. 동시에 옥스퍼드 휴먼스 프로그램 부장직을 맡고 계십니다. 저는 지영애고요.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옥스퍼드 휴먼스 디렉터직을 맡고 있고요. 지금 소개 말씀드린 조명진 부장님과 같이 옥스퍼드 휴먼스 코리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공청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스케줄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선 60분간 공청회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질문들 좀 준비했는데 위원님들 중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이 주어진 순서 없이 자유롭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청회원님들 말씀 듣고 끝난 다음에는 대화의 장을 좀 열어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같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공청회 배경과 공청회원님들 소개 말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럼 임 대표님, 사회 바톤을 선생님께 좀 넘겨드릴까요, 제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청회 안건은 전부 17가지인데 오늘은 어쩌면 7가지 정도 좀 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크게 1번 왜 죽음 교육인가? 2번 무엇을 죽음 교육에서 가르칠 것인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게 되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왜 죽음 교육인가 이 파트입니다. 왜 죽음 교육인가에서 4가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등생 죽음 교육은 어떤 면에서 필요한가? 두 번째는 초등생 죽음 교육의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초등생 죽음 교육에 있어서 장애 요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네 번째, 사회적 컨센서스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사회적 함의죠.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그 4가지를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등생 죽음 교육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발언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을 드시는 것보다 제가 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면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계실 텐데 먼저 제가 생각하는 초등생 죽음 교육 이게 왜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키워드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듣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필요성의 키워드는 이건데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남승현 선생님 먼저 부탁드려 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승현입니다. 저는 우선 딸아이를 좀 일찍 잃었어요. 7살 때 아이가 뇌종양, 굉장히 희귀한 뇌종양으로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도 이제 뭐 치료해 볼 수 있는 약제가 전혀 없는 그런 희귀한 병으로, 사실 입원함과 동시에 사실은 코마 상태로 빠져가지고 거의 이별할 수 있는 이제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다시 조금 뭐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퇴원을 해서 집에서 좀 다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9개월 정도를 좀 더 가족 곁에서 지내다가 아이를 8살 때 떠나 보내게 됐고, 그게 이제 2019년도니까 올해 이제 5년 차 정도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아이를 떠나 보냈고, 저희 가족 중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빨리 떠나는 경우가 집안 내에서 있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서, 사실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보지 못한 잃은 어린이의 죽음을 저희 가족은 좀 직면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모두가 어, 너무 힘들고 절망 상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단 한 번도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거나 공부해 보거나 그런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이가 그렇게 급작스럽게 떠나고 나서 제가 이제 정여채 교수님의 그 책,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을 두려움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서점에서 좀 발견해서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죽음이라는 게 사실 삶을 더 값지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게 공부를 좀 해나가게 되면서, 이거는 정말 내가 죽어갈 때, 뭐, 70대, 80대 이렇게 넘어서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는 공부를 할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린 시기부터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하고 공부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떠나기 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몸이 이제 그게 그러니까 뇌관 교종이라서 이제 신경에 암세포가 붙어서 자라는, 그래서 처음에 운동신경이 마비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감각하는 그런 모든 신경들이 하나씩 다 마비되면서
이제 떠나게 됐는데 아이가 나중에 거의 이제 말을 굉장히 하기 힘든 시점에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살아 계신데 왜 내가 먼저 라는 말을 하면서 더 이상 뒤에를 말하지 못하고 아이가 본인이 생각하는 바를 다 말하지 못하고 이제 말이 점점 어눌해지면서 더 이상의 대화가 힘든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는데 그때 걔가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게 죽음이라는 게 정말 순서가 있지 않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며칠 이내로 또 죽는 아이들도 있고 어, 성인들이 뭐 20대, 30대에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꼭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야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뭐 조부모님을 떠나보내거나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또 일어날 수 있고 우리 자신조차도 오늘 당장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가족들과 인사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거는 순서가 있게 찾아오고 뭐 예견을 하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저희가 늘 이제 공부를 좀 해놓으면 좀 더 편안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정현치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희 아이가 이렇게 좀 빨리 떠나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작은 딸이 떠났고 이제 큰 딸이 있는데 큰 딸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그 시점이었거든요. 동생이 떠났다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받아들이느라고 큰 딸도 나름 굉장히 큰 충격과 이제 부모한테도 다 말하지 못하는 어떤 부모님이 힘들까 봐 내가 이런 힘듦을 말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좀 아마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거꾸로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친했던 친구들 몇 명이 저희 딸 큰아이의 이제 동생이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친구들이 또 학교 가서 좀 소문을 낸 거죠. 누구 동생 죽었대. 이렇게 어, 너무 거대한 어떤 슬픔, 한 가족에 있어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그 커다란 상처를 누군가에게는 너무 또 쉽게 그냥 가십거리처럼 아이들이 또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본인의 슬픔이 아니니까 또 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또 그 친구들이 그렇게 또 소문을 내면서 저희 딸아이가 또 겪어야 되는 동생 잃은 슬픔에 플러스 친구들의 그런 가십거리가 된 당사자가 됐을 때 또 어떻게 본인이 이제 대처를 해야 될지 네, 그런 부분도 아마 큰딸은 좀 힘들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정말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정말 좀 어린 나이부터 좀 어떤 체계적인 교육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준비되어 있다면 이런 정말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이런 커다란 슬픔이 조금 더 음, 사회적인 어떤 배려 속에서 조금 더 견뎌내고 우리가 또 그 암흑 속에서 조금 더 이제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좀 같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초등학생의 이런 조금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공교육 안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같이 찾아보는 이런 미팅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잘 안 들리네요. 네, 마이크.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습니다, 윤 네. 선생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는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죽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이 죽음 교육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냐, 그 어떤 면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이제 제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생각을 해봤는데 남겨진 아이들과 또 떠나는 아이의 두려움을 어려서부터 좀 그런 이야기장을 펼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의 의견은 또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은주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선생님 어떤 면에서 초등에서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승현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저희 경험하고 너무 비슷해서 저는 이제 3살 된 딸아이를 뇌종양으로 보내고 지금 2006년도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근데 아이를 잃고 한
1년 가까이 지나서 저는 입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명을 드리는 일과 생명을 보내는 일에 대한 그 생각을 좀 많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강의도 할 수 있었고, 책을 또 그렇게 냈고, 그러면서 느낀 게 이제 저는 중등 대안학교에서 그 죽음 교육을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학생들하고. 근데 이제 저희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저희 아들 친구를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가진 못했지만 그때 이제 학부모님들은 무슨 논술 공부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공교육으로 들어가서 한 게 아니라 대안교육 또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룹을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서천석 씨가 그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아이들이 초등 졸업할 때까지 한 80% 정도의 아이들이 거의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한다. 이런 통계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것 같아요, 답은. 이건 아이들, 뭐 어른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이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나 아이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외되어 있잖아요. 그런 애도나 이제 죽음에 대한 이런 뭐 이해나 이런 거에서 아이들은 별개의 그 존재로 그냥 소외돼 있는데 그 아이들이 겪는 것들이 어른들 못지않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많은 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죽음 교육이라는 그 정확한 과목이 꼭 들어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와 애도에 대한 소외. 제가 학교 있으면서도 그런 지점을 많이 느꼈는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어른들은 우리를 너무 몰라. 특히 죽음에 대해서 아이들은 질문하면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특히 세월호 참사 때, 이태원 참사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지금 초등생 죽음 교육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현재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에 제 후배, 어느 의과대학 교수인 후배가 고충을 얘기해 왔는데, 어린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죽음이 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그만 녀석이 뭐 이상한 거 물어본다 야단을 쳤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대처를 잘못한 것 같아서 참 고민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임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서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일 먼저 닥치는 게 우선 부모의 죽음이 가장 큰 걸로 다가올 텐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아이들이 부모의 그 죽음, 이 장례식에 참여하는 것조차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다 해서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결국 성인이 돼서까지 크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제대로 된 그런 그 사별과 애도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죠. 부모의 죽음을 맞이하면은 착한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먼저 데려가셨다라든가 또는 먼 데로 여행을 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굉장히 큰 혼란을 겪는 거죠. 착한 사람이어서 데려갔으면 나도 착한데 난 왜 안 데려가나 그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또 먼 데로 여행 가는데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한다 그런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둘러대면서 엉뚱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아이는 어떻게 낳나요 하면은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라든가 뭐 양배추 밭에서 황새가 날아다 줬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정확한 성교육을 얘기해 줘야 되듯이 죽음도 정확한 걸 실체를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죠. 네. 선생님 마이크 다시 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책 작가 중에 키티 크라우더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빠한테 아빠 사람은 왜 죽어? 물었는데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따가 가르쳐 줄게. 다음에 가르쳐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언젠가 가르쳐 줄 거라 생각했지만 부모는 가르쳐 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늘 그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다가 작가가 돼서 죽음에 대한 놀라운 그림책들을 세 권이나 냈어요. 교수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아이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아이들도 남겨질 수 있고 떠나보낼 수도 있는데 그 지점에서 어른이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직면해야 되는 교육이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송창권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송창권입니다. 어, 뭐 이렇게 그 남승현 선생님이나 정은주님, 특히 정은주님 반갑습니다. 네, 저거 책도 읽었습니다. 예, 같은 입양 가족이고, 같은 처지라서 저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듯해서요. 저도 그 큰 애를 먼저 잃었습니다. 천국을 먼저 보냈는데, 저 자신 스스로 제가 내 자신을 거짓말을 시키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좀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내 아들을 이렇게 죽음을 닥쳐놓고 제 자신이 이거를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저는 뭐 기독교 뭐 장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데려갔냐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기독교인 되고 장로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한동안 지내왔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성교육을 시킬 때 부모님네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사들이 반대했어요. 이건 각자들이 알아서 해나가는 부분이고 그 시기에 맞춰서 필요한 것이지 왜 학교로 가져와서 공교육에서 이걸 감당하려고 하느냐. 뭐 종교 시설에 하든지 다른 단체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하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반대했고 교사도 반대를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성의 문제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들이 누구냐? 성교육을 받지 않는 기성세대들입니다.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그런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못하고 불안하고 상당히 이렇게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은 우리 다른 이제 그 이후의 세대들은 그나마 조절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길렀습니다. 그러면 죽음으로 가져오면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교육을 받게 됐을 때와 안 됐을 때는 성교육과 관련한 부분으로 꼭 마찬가지 될 것이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학교의 공교육에 이렇게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가져놓고 오게 되면 제일 반대하는 분들이 우선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교사들입니다. 제가 경험상. 그래서 저는 이런 오늘 공청회에 이런 화상 회의를 통한 이런 내용들로 시작해서 그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할 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임경희 대함 대표님께서 잠깐 소개를 할 때 말씀했지만은 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례로 죽음, 데스 에듀케이션이란 말이 이제 딱 굳어진 용어인데 그렇게 썼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죽음에 대한 교육 지원 조례라든지 죽음 또 하나 해서 죽음 이해 교육 조례라든지 이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언어를 순화시켜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서 제일 이렇게 크게 반대에 부딪혔던 것이 왜 아이들에게 특히 초등학생들 아이들까지도 이런 죽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희망을 얘기를 해야 될 아이들에게 왜 죽음에 대한 부분과 절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라는 뭐 마치 죽음 교육이 웰다잉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교장 선생님네들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크게 와서 지금도 심사 보류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요. 오늘 토론회 하면서 제가 잘 경청해서 다시 힘 있게 추진을 해보려고 좀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교육으로 그것도 초등학교로 가져와야 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 이제 입양 가족이기도 한데 쌍둥이 녀석 5학년짜리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어렸을 때 유치원도 안 들어갔을 때부터도 죽음이 무섭다든지 아니면 죽으면 어떻게 된다라든지 또 친구들하고도 다툴 때라도 너 죽을래? 이런 말을 쉽게 지금 뱉는데 그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이미 아이들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아까도 다른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파서 돌아가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조차도 얼굴을 그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아니라 심지어는 유치원에게도 이런 죽음의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 제주도 조례를 발표해서 통과시키려고 할 때 제게 발제를 해달라 정책 토론회에 와서 그래서 제가 가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건 교장 출신 교육위원들이 다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에, 저는 그 의원님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들으면서 네. 네, 진정한 교육은 밝은 것만 가르치는 게 진정한 교육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 삶의 어두운 면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초등교육이냐? 음, 우리 왜 어른은 고쳐쓰기 어렵다는 말 있잖아요. 그리고 교육하기가 어렵고 효과가 너무 떨어져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교육이어야 그들이 삶에서 뭔가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런 어른으로 자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 발표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뤄야 될 안건이 많으니까요. 네, 박경숙 선생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임 선생님, 네, 저희가 좀 더 풍부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청회를 여러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예, 조금 네, 더 네, 여유롭게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너 번 말씀 듣고 나니까 이거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좀 더 듣고 싶은 네,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어떻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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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을. 네, 자, 박경숙 선생님 말씀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아니, 저는 다른 부분 이야기할게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아,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면 네, 초등교육, 초등에서 그러니까 네. 죽음 교육이 초등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분들이 충분히 이야기한 거 위에 제가 더 이야기해서, 그래요? 예, 좋아요. 그러면 다른 안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아니, 저 지금은 별 이야기할 게 없는데. 계속 잘 듣고 다른 있어요.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나머지 분들 중에 지금 왜 초등교육에서 죽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어떤 면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더 의견을 주실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혜경 선생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음,
이제 제 딸이 2학년 때 그 이제 친구 엄마가 갑자기 이제 집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제가 또 같이 이제 학교를 이게 아이를 학교를 데리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그 상황을 이제 보게 된 건데 이제 이제 선생님 교사로서 이제 이제 저희 반은 아니고 아는 선생님 반 아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이가 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고 사실 교사로서도 아이들한테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이제 저희 딸이 이제 그 학생과 같은 학년이었어요. 친구여서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이제 2학년 때 갑자기 엄마가 이제 저녁에 소파에서 TV 보서 엄마와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심정지를 일으켜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이제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아빠, 엄마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엄마의 죽음이 발견이 되고 그런 상황을 이제 맞게 되고 저희도 너무 이제 학교에서도 너무 깜짝 놀라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렇게 있고 나서 한 며칠 뒤에 딸 아이를 이제 재우러 옆에 이렇게 누웠는데 딸 아이가 갑자기 저 이제 딸한테는 이야기를 못 했었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딸이 엄마 근데 이제 비밀이 있는데 엄마 비밀 얘기를 해준다면서 저한테 귀에다가 엄마 지민이 엄마 죽었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야 되나 저는 이게 고민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게 다 이야기가 이제 이게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아이들도 이렇게 어른이 그것을 공론화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서로 이게 비밀처럼 이건 비밀이고 이게 이제 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등 교육에서 우리가 왜 죽음 교육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사실 너무 무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누군가 이렇게 꺼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무지한 것이 많고 또 우리가 죽음을 직면하기보다는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 그 아이도 사실 이제 올해 6학년이 그 아이가 6학년이 되었고 또 저희 딸아이와 같은 반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보면서도 제가 그냥 잘 지내니 뭐 이 정도만 물어보고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사실은 꺼내기가 제가 어렵더라고요. 저조차도. 그런데 이제 사회적으로도 죽음에 대해서 그냥 회피하고 그냥 잊고 이렇게 아주 충분한 애도와 또 어떤 서로 이렇게 아이들도 이런 죽음을 맞이했을 때 친구에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음에 대한 무지와 회피가 많지 않은가 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경희 선생님하고 같이 사실 제가 이제 근무를 몇 년 같이 하면서 선생님이 그런 그림책들 많이 소개해주고 또 교실에서도 아이들과 좀 그림책을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제 나눠보고 또 글도 써보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면서 죽음이 생각보다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가까이 있고 또 우리 누구에게나 아까 말씀하신 누구에게나 남승현 선생님 말씀하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나에게도 사실 닥칠 수 있고 내 자녀도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은 죽음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는 무섭다 이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생명에 대해서 약간 죽음에 대해서 이제 또 무지하기 때문에 또 이게 경시하는 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때 일이 생각나는데, 그 아이가 상실의 5단계를 거칠 거라고 담임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부정의 단계를 거칠 확률이 아주 높은데, 그때 엄마가 죽었는데 쟤는 왜 저래? 아이들이나 선생님이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의 단계는 이런 의미가 있고 분노의 단계는 또 이런 의미가 있고 하니 잘 알고 계시고 아이들은 그 아이가 없는 중에 교육을 따로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방법을 안내해 드렸는데 무릎딱지라는 그림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엄마가 오늘 아침에 죽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다 먼지 된다는 건 나도 다 안다. 그런데 아무도 나에게 엄마가 죽었다고 말해주지 않는다. 그 아이는 유치원생쯤 돼 보이는 아이거든요. 아이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그런 어른들이 있는 사회는 진정한 교육의 장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죽은 엄마의 핸드폰을 학교에 들고 다니면서 엄마가 죽은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내오는 카톡에 우리 엄마 죽었어요. 우리 엄마 죽었어요. 이렇게 답을 보내고 있는 그 장면을 친구가 보고 차마 그 말을 담임 선생님한테 못해서 글로 쓰고 그 핸드폰 액정 화면 우리 엄마가 죽었어요라고 쓴 그 액정을 그려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낸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보냈죠. 그래서 이제 그 핸드폰을 어떻게 할 건지 의논해서 이제 잘 해결을 해 드렸는데 선생님의 그 이야기. 어떻게 3학년짜리 아이가 엄마가 갑자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그게 엄마가 죽어가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죽어가는 과정을 가르쳐야 하나,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지금 우리가 대표님, 지금 채팅장에, 네, 박근영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번, 지금 관계되는 말씀을 올린 것 같아서, 네, 한번 유튜브 읽어볼게요. 보신 네, 분들 위해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희망을 네, 말하는 네. 부분에서도 공감입니다. 네, 박근영 선생님은 지금 중학교 도덕 교사신데요. 아, 제가 도덕 교사들과 도덕 교과서에서 죽음을 가르치도록 돼 있어요, 교육 과정에. 그래서 지금 2학년에 나오고 있는데 박근영 선생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희망을 말하는 부분에서도 공감이다. 현실이 절망적인 희망만을 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은 희망 고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만요. 박근영 선생님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게 진정한 교육이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박근영 선생님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대로 읽어보면 희망을 말하는 부분에서도 공감입니다. 현실이 절망적인데 희망만을 말하는 건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가끔 채팅창에 여러분 의견도 올려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초등교육에서 어떤 측면에서 죽음 교육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혹시 더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안건으로 김효준 김효준,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게 네. 있다고 손을 드셨네요. 네, 네, 김효준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주 예수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효준입니다. 초등교육에서의 필요를 먼저 나눔하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시작 부분인 분야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필요를 논하셨는데, 브레인이 성장이 언제 끝나냐면, 1살 때 끝납니다. 의외죠. 랭귀지 콜텍스들이 언어 영역의 형성이 마감이 되는 게 12살입니다. 우리가 4학년 아이들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4학년 지나가면서 어른스러워졌는데 그런 느낌 딱 받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사실은 인격체가 형성되고 그 인격이 토대를 다지는 과정은 사실 끝난다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럴 네트워크에서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필요를 말씀하시는데 필요가 사실 가장 중요하면서 제일 중요한 방향성이자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라고 생각이, 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라서 첫 시작으로 좋은 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고통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들이 그 이후의 삶을 살게 되면서 죽음을 화면이 정지됐군요. 지금 안 아, 들리네요. 화면이 정지된 것 같아요. 네. 다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죽음을 접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왜 줄여야 되냐. 사회성을 보존하는 목적이 좀 크죠. 그 고통을 가진 채 살게 되면 사회성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초등교육의 목적은 사회성 배양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심각한 사회성의 퇴화, 를 가지고 오는 죽음에 대한 그런 격변의 상황에서 교육을 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또한 정신적 마음의 고통을 가진 채 살게 되는 것 자체가 성장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초등 교육에서 이것을 다루는 이유로서 초등학생들의 성장하는 아이들에 있어서 죽음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몸과 마음의 성장들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후에 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릴 적을 생각했을 때 펑펑 울면서 슬퍼했던 적이 언제냐라고 물으면 열의 한 명은 가족의 상실을 말하겠지만 열의 아홉은 자기 집에서 키우던 병아리, 강아지, 고양이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를 상대로 하는 초등 교육에 있어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이란 표현 대신 상실 교육이라는 말로 접근하고 그렇게 개념을 잡아간다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 많은 우려를 걷어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등학교 교장님이 10분이 대부분이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현장에 계신 교육 책임자의 반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섣불리 죽음에 대한 특정 견해를 강요한다든지 이미 경험한 죽음을 재경험하게 해서서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죽음 교육보다는 상실 교육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병원에서 제가 보는 아이들 환자를 볼 때 어른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부모님들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이들은 이미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알고 훨씬 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 교육에 대해서 접근할 때에 죽음을 수용하는 사람의 입장과 죽음의 당사자를 구분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죽음의 당사자인 환자를 예를 들자면 죽음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임상에서 느끼는 그 필요로서는 왜라는 데 대한 답을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왜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는 왜 죽느냐, 왜 나이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에 대한 답이 될 것인데 그것의 방향성은 not guilty, 특별하게 네가 문제가 있어서 누구의 문제로 인해서 이런 것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죽음의 큰 분류에 대해서 죽음의 당사자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그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거로 느꼈고요. 그다음 작은 이유들에 대해서도 충실히 반응해 주어야 되는데요. 왜 내가 이 주사를 맞으면서 아파야 돼? 왜 이 병을 앓는데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야 돼? 여기에 대해서 세세하고 자세하게 말해 줌으로 인해서 왜 내가라는 그 억울함을 해소해 주는 것이
실제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죽음의 당사자 입장인 환자 말고 죽음의 수용자인 죽은 친구들의 죽은 환자의 친구들, 그다음에 형, 누나들의 죽음을 접하는 가족들인 죽음의 수용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가장 필요하냐? 마음을 나눌 사람, 그다음 마음을 나누는 매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위로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부분이 함께 공감해주고 싶어 하고 함께 손잡아주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모르겠어가 사실은 큰 문제인데 이게 왜 더 안타깝게 하냐면 다시 학습할 기회가 없는 대부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실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어떻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고 어떻게 그것을 돌아볼 수 있고 어떻게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역할, 나눔의 장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주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9.11 사태를 기념하기 위해서 미국의 많은 초등학생들이 추모하고 했던 그런 행사들을 사진들을 떠올리신다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례식 과정들을 3일간 경험하면서 그 많은 순서들이 결국은 함께 마음을 이야기 나눔으로써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고통을 나누는 데 있는 것처럼 상실 교육의 핵심은 어떻게 이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냐를 공감하고 그런 데 대한 것을 연습하고 함께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매우 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의 이야기라 더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크게 와 닿았던 게 용어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학교 있을 때 교원학습 공동체의 주제를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했더니 교육청에서 제목 바꿔달라고 죽음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이 굉장히 와 닿네요. 상실 교육,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원주에서 중학생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탈북 학생이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3명이 수영하다가 1명이 죽었는데 원주에 있는 중학교에서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정식 공문으로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다. 그래서 90분을 했는데 그 아이가 한 말이 생각나요. 선생님, 우리 친구가 죽었는데 어떤 어른도 우리를 안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제가 가서 안아줬는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이가 너무 울어서 안아줬는데 너무 슬픈데 정말 행복하고 고마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유소영 선생님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윤소영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말씀 듣고 제가 좀 현장에서 느낀 점들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진짜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착각이라는 걸 먼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 신경외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생각보다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도 나왔지만 이제 뭐 어릴 때 백혈병이라든지 뇌종양, 어린이 종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의 그림, 임종 전에 보통은 이제 하늘을 그린다든지 구름, 무지개, 천사, 뭐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직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소개한 논문도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너는 꼭 살 건데 왜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해? 아니야.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보통 그렇게 되죠. 보통은 이제 부모님이 아프거나 누가 아파도 그 죽는 얘기 하지 마. 왜 그런 얘기 해? 그런데 이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NEJM의 그게 후형적 연구가 실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실린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병으로 잃은 부모님 케이스도 많지 않았었는데 이제 몇 년 후에 왜 죽음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나눠본 부모님과 그렇지 않고 나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렇게 했던 부모들의 어떤 후회함, 이런 후회라든지 감정에 대한 연구였는데 한 번이라도 이별, 뭐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런 얘기를 나눠 보았던 부모들은 후회를 훨씬 덜 한다.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훨씬 더 이제 상실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이제 도움이 됐고 또 사실 또 아픈 아이들 말고도 그 형제들은 이제 죄책감이라든지 이런 게 또 어릴 때부터 또 조금 더 어른스러워야 한다는 거가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강요 아닌 강요가 있거든요. 그 남은 아이들이 또 형제 자매들이 또 자라나는데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척박하면 죽음이란 말을 쓰지 못하고 상실이란 말을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조금 놀랐어요. 뭐 병원에 있다 보니까 뭐 늘 죽고 사는 거를 하지만 호부 호형을 못 하는 거네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런 것처럼 죽음을 상실이라고 표현하는 건 물론 이제 넓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죽음을 죽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음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게 뭘까요? 그러니까 뭐 개똥밭을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 정도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납골 땅이 들어오거나 뭔가 주변에 추모공원이 들어오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우리 동네에 왜 그런 혐오 시설이 들어와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정말 아직도 그렇구나. 이게 좀, 좀 놀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교사들도 자살을 하고 서울초등학교 선생님도 자살한 것에 대해서 왜 뭐 교사가 자살을 해서 애들한테 충격을 주느냐 이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미성숙한 반응들 보면서 아이들이 뭘 생각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죽음과 삶, 아까 성교육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가 어디서 왔어, 엄마 어떻게 태어났어 하는 것만큼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질문에 너무나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성교육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교육으로 받쳐지니까 지금 어릴 때부터 우리 교육하고 있어서 너무 그거는 잘 되고 있는데 죽음 교육도 정말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소아암을 보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들의 죽음을 많이 경험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는 아이들을 보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유방암이라든지 뭐 너무 젊은 연령에 많이 생기고 또 생각보다 소화기암 같은 경우도 젊은 나이에 생기면서 순식간에 그냥 몇 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젊은 엄마, 젊은 아빠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다른 부모님한테 물어보면은 바쁘게 뭐 캠프를 돌리겠다, 학원으로 돌리겠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랬을 때 정말 이게 아이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하는 그걸 떠나서 입으로 그리고 외부로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져야지 한번 제대로 상실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상실이 애도가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일평생 그게 또 트라우마로 남는지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삶과 죽음을 이제 가르치는 것은 지금 우리 경쟁 사회잖아요. 특히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 너무너무 성적, 공부, 경쟁. 근데 삶과 죽음 전체를 조망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훨씬 덜 하지 않을까. 여러모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너무 두서없이 얘기했네요. 네. 네, 역시 현장의 이야기라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보면 30년 동안 그런 교육을 그림책으로 했는데, 이제 인터뷰하러 오는 기자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학부모 민원이 있었느냐는 거거든요. 근데 민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림책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냥 이야기 들려준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려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살이라는 용어도 쓰지 말자. 그래서 극단적 선택이란 말을 쓰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진짜 전문가들 예일대 교수님께서도 자살이란 말 앞에 그 단어를 직시할 수 있어야 그 고통이 조각이 나면서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민원은 없었어요. 예, 왜냐, 이야기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른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른 역시 이야기 속에서 진행하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오랫동안 웰다인 교육하신 강원남 선생님께서 채팅창에 부모 교육이 선행돼야 된다. 이 부분 깊이 공감하고요. 여기에 발언자 아니고 발언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실 손영순 수녀님이 와 계시는데, 손영순 수녀님은 모현 호스피스에서 오랫동안 거의 우리나라 최초의 호스피스인 모현 호스피스에서 수많은 죽음을 봐오신 분이에요. 수녀님께서는 초등학교에서 죽음 교육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기 네, 공청인으로 된 사람만 발언을 할 기회가 있다는 거 모르고 아까 자꾸 손을 들어가지고 혼란케 해서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했는데, 우선 이제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왜 필요하냐면 초등학생도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초등학생이 최초에 맞이하는 죽음이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저도 이제 병아리의 죽음에서 가장 큰 고통을 느꼈었는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죠, 2학년 때. 그리고 일단 초등학생이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일단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배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너는 뭐 애들이 기억을 못 할 거야. 뭐 크면 알게 돼. 애가 충격받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이제 배제시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배제시킨 그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타났냐. 저는 지금 이제 뭐 현장에서 2천여 명이 떠나가는 과정을 보기도 했지만, 이제 그 남겨진 사별가족 모임을 제가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사별가족 모임이 자녀를 잃은 7분의 엄마하고 지금 사별가족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자녀는 뭐 10대부터 뭐 30대까지. 근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우리가 제대로 이별을 못했다. 그럼 떠나가는 사람은 제대로 남겨질 사람하고 이별을 했을까? 당연히 못했겠죠.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몰랐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얘는 이제 6살, 8살 이제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엄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아빠가 영국으로 이제 출장을 갑자기 가게 됐다. 그리고 이제 2년이 흘렀죠. 그래서 2년 동안 그 집에서는 아버지 얘기는 불문. 그래서 요즘 같은 세상에 왜 편지도 안 오고 화상통화도 안 되는지 엄마는 엄마 때를 죽을 상을 하고 살다가 엄마가 사별가족 모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아이들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벌써 2학년, 4학년이 됐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같이 사별가족 모임을 하는데 그 애 둘이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알고 있었다.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힘들까 봐 표현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뭐 3일을 학교를 안 가고 울면서 아빠가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고, 아빠가 어디 묻혔는지 나도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빠를 살려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나도 슬퍼요. 나도 울고 싶어요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을 이제 정신과 치료도 받게 해가지고 아주 이제 편안하게 이제 그런 가정을 했고, 한 케이스는 어떤 분이 이제 8살에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몰랐어요. 아빠하고 이혼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16살에 그 사실을 안 거죠. 청소년기에. 그때부터 이제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지금의 아빠와 새 엄마를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뭐 가출을 반복하다가 뭐 막결혼을 하고 남편은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맨날 두들겨 맞고 그러는데도 이혼을 못한 거예요. 왜냐면 내 딸도 내 꼴이 될까 봐. 그래서 그걸 이를 악물고 이제 60세 될 때까지 참고 살다가 딸이 이제 10을 가자마자 이혼을 하고 사별가족 모임으로 왔는데 그때가 그분이 65살이었어요. 8살에 엄마 잃은 거를 16세 알게 됐는데 그걸로 65살까지 고통을 받고 또 결혼 생활도 그걸로 그대로 이어져 가지고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가 65살에 사별가족 모임을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그거를 엄마 애도를 그때 다시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를 잃은 아이들 사별가족 모임도 하잖아요. 그래서 6살부터 18살까지의 아이들을 데리고 사별가족을 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우리 윤소영 쌤이 왜 꼭 죽음이라는 단어를 안 하고 상실이라는 거 애들르냐 하는데 저는 그 애들르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죽음이라는 사건은 일회성으로 한 번에 끝나요. 근데 그걸로 해서 내 평생 사별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그리고 언니 누나였죠. 누나 18살이는 이제 그 부산 경상도 쪽에 살 때는 엄마 사별이라는 사건 하나 엄마만 잃었어요. 엄마만 이제 죽으면서 엄마만 잃었는데 그 뒤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이 아이는요. 엄마만 잃은 게 아니고 놀이터를 잃었고 학교를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옆집 강아지를 잃은 거예요. 심지어 누나는 서울이라는 낯선 곳에 와가지고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교우 관계를 잃은 거예요. 그래서 사별이라 한 사건을 잘 다뤄주지 않으면 그 위에 끝도 없이 나타나게 될 상실, 특히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제대로 습득하게 될 모든 가정 자체를 다 잃고 그의 인생 자체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사별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시키고 이별을 하고 엄마가 자녀에게 엄마는 지금 가지만 너를 지켜줄 거야. 천국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네가 힘들 때마다 내가 하늘에서 기도해. 이런 가정이 없으면 아이들은요. 그 부모에 대한 그 배신, 왜 나만 두고 갔어? 그건 마찬가지죠. 아이들이 떠나서 천국에 가겠다면 뭐 천국이 아니고 내 옆에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별 전 단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나 그렇지 이게 우리가 지금 뭐 호스피스가 발전하기 전에 뭐 의사 조력 자살이라든가 뭐 존엄사법 이거를 발의한 국회의원도 있는데 사실은 이거 전에 올바른 죽음이 되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뭐 임경희 선생님이 워낙 위대한 일을 하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독일이나 영국 이런 데서는요 죽음의 질 1위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18이나 32로 넘어가는데 거기는 중고등학교 때 당연히 호스피스에 봉사도 보내고 교재에도 실리고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에서 뭐 저희 수녀회가 한국이 가장 호스피스 먼저 시작했지만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법제도화 된 거는 대만이잖아요. 대만은 막 8, 90%가 호스피스를 선택할 정도인데 거기는 제가 대만을 이제 3번을 가봤는데 거기에서는 당연히 중고등학교뿐만이 아니고 국민학교는 당연하고 유치원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만화 영화로 제작이 돼가지고 그 CD가 유치원에 다 뿌려져요. 초등학교에 다 뿌려줘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왜 할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왜 엄마는 왜 그 병원이 아니고 다른 병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스피스 병원에 가 있고요. 그러면 제 친구 그때 누가 제일 친한 내가 죽었는데 걔는 왜 죽은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만화 영화가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게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임경희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교육 현장에서 당연히 돼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도 죽음을 맞이하고 아이들도 어른들의 죽음을 맞이하고 아이들이 지금 가장 한 명씩밖에 없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애완동물의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부산에 계셔가지고 1년에 2~3번 보는 할머니의 죽음이 더 슬플까요? 아니에요. 아이들은 자기가 껴안고 자던 강아지의 죽음이 더 슬퍼요. 우리 부모들의 대처가 뭐예요? 한 마리 더 사다 줄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죽음 교육을 이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은 이거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 앞으로 50년, 60년, 70년 살 그 인생을 망치느냐
아니면 그 인생을 정말 그 사별이라든가 상실에 대한 어떤 거를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희망으로 이렇게 승화시켜 가면서 정말 폭넓은 죽음과 삶에 대한 이해.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호스피스나 이런 데서. 우리는 죽음을 얘기하는 게, 웰다잉을 얘기하는 게 잘 죽자 얘기가 절대 아니다. 잘 살자는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웰다잉이 무슨 안동 배에다가 무슨 오동나무 간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 그건 교육밖에 없고, 그 교육은 아까 뭐 한 살이면 다 뭐 뇌기능이 되고, 우리가 뭐 3살 버릇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일찍일수록 좋아요.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의 생애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망가지면 그 가족의 삶도 망가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큰애가 죽었는데 큰애가 죽은 걸 작은애한테 얘기를 못해요. 작은애가 죽었는데 큰애는 지금 나는 살아있는데 나한테 관심 안 갖고 모든 부모는 죽은 애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저희 사별가족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은 살리려 하고 있고 나는 죽이고 있다고 라는 그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정말 폭넓은 관심을 통해서 초등학교가 아니고 유치원서부터 이 죽음 교육은 아주 정해야 되는 교육 과정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길게 보면 이게 정말 온 남겨진 사람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박하고 그래요. 제가 20년부터 계속 초등학교부터 해야 된다, 독일은 이런다, 영국은 이런다. 근데 거의 안 변해요. 그러다 제가 임경희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래가지고 위안을 참 받았는데,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명심해서 각자 자신의 현장에서 그걸 우리가 실천할 수 있으면 정말 이런 중고등학생의 자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번에 다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녀님 감사합니다. 발언자보다 더 발언자 위에 계시는 우리 까리타스 수녀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반 애가 5학년 애가 KBS에서 이제 KBS 스페셜 촬영하러 왔는데 PD님이 물었나 봐요. 죽음이란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저도 그 자리에 없어서 몰랐는데 방송할 때서야 봤는데 애가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란 삶을 빛나게 해주는 손수건이에요. 죽음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빛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직관도 있지만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솔직하다. 그런 생각을 했고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아이들이 어른의 스승이다. 어떤 부분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살아있는 것과 관계를 맺질 않아요. 그 떠나보는 상실이 두려워서 제가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어떤 작가님, 원현정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아버지 잃은 아이가 결국 헤어질 거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고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을 지냈는데 어릴 때부터 상실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시간이 9시 19분인데 장용찬 선생님 말씀하시겠어요? 예, 짧게 한번 할까요? 네. 네,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생각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분들 듣고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요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된 것이 살짝 생각났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죽음 교육이 단지 죽음 교육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효과들이 있다. 이런 감정에 대한 교육이나 자기 표현,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뭐 능력, 자기 의사표현 능력, 이런 능력들을 다 길러주는 여러 가지 다른, 뭐랄까, 좀 인간 교육 자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더 해주면 죽음 교육을 공교육에서 해줘야 될 필요성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정리를 잘하시는 장웅창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릴까 해요. 네, 선생님. 송창권 선생님.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제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죽음 교육에 해당될까, 안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에 대해서 어른이나 아이나 두려워하는 게
가장 문제의 핵심인데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상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저는 죽음 교육의 핵심은 이해와 인식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태도 문제의 그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려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송창권 선생님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고요. 제 의지를 더 굳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아까 오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진흥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어를 분명하게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교육, death education, 예, 이 용어를 써서 도지사가 지금 그 조례의 시행자가 지금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어른들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웰다잉처럼 이렇게 흘러가서 참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른 이 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그 시행토록 하는 조례는 우리 이제 이상봉 의원이라고 저랑 같이 해서 함께 만들어 나갔고요. 제가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면서 심사 보류로 한 2년여 동안을 지금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청 죽음 교육에 관련한 부분이었는데 죽음 교육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고 죽음에 관한 교육 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풀어서 이렇게 해서 어, 교육감에게 그 이 조례의 시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조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조례도 죽음에 관한 교육이라고 풀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어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아까처럼 다른 이제 부모, 학부모나 이제 교사들, 담당 교사들 또 특히 이제 교장 선생님네들 이분네들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죽음 이해 교육이라는 이렇게 다시 또 완화해서 써보려고 이렇게까지 했었던 조례인데 어쨌든 지금 심사 보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조례는 도지사가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특별자치도 교육감에 관련한 조례는 지금 심사 보류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른에게 치우쳐 있다는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교장들이 왜 반대하느냐, 교장 출신 교육위원들이 그들도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24분인데 참여하신 발언자 중에서 말씀을 거의 다 해주셨고요. 지영희 교수님께 제가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교수님 어떠신가요? 예, 지금 시간이 돼서 그렇게 제가 그러면 받아서 에, 청중들하고 좀 자유대화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채팅창에 그 지금 참석하신 분들 이제 비디오를 켜시고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그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고 계신 예, 박근영 선생님이 먼저 예, 예, 이 공청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고 길지 않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 다음에 이어서 대학에서 죽음 교육을 해보고 계시는 한혜경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어서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영 선생님 말씀 듣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막 열심히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당황스럽게 하셔서. 하지만 전 말할 수 있죠. 저는 오늘 공청회가 정말 의미 있는 자리였다. 그래서 임경 선생님이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수녀님 이야기 들으면서 일어난 생각이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것처럼 죽음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임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닥치는 그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왜 나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면 그 받아들임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방향만 달리하면 설레임하고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뇌과학에서 두려운 부위와 설레임 부위가 비슷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삶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삶의 설레임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림책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교육을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엄청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랫동안 그림책으로 이 교육을 하면서 무서워요 하는 애들 한 명도 못 봤어요. 잠시 눈동자는 흔들리죠. 그러나 그림책은 아이들이 눈동자 흔들려서 두려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작가들이. 어떤 장치를 마련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게 그림책이에요. 근데 어른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두려움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두려워할 거니까 가르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원남 선생님 말씀처럼 어른의 교육이, 부모 교육이 진짜 필요하고 교사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교사 연수 기관에 30차시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이라는 연수를 이제 올려서 누구든지 해외에서도 듣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 아이스크림 연수원에 그림책으로 배우는 삶과 죽음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혜경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아주 열띤 토론과 좋은 얘기 많이 잘 들었고요. 저는 대학교에서 그 삶과 죽음이라는 과목을 개발해서 약 7년 정도 이제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삶과 죽음이라는 과목을 왜 개발했냐면, 요새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 개발하고 재테크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기 개발 세미나라는 걸 가르쳤는데, 이 강의가 이제 일하고 다음 학기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뭐 자기 개발이라는 게 금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막 책 읽을 때는 뭐가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게 뭘까? 죽음을 생각하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삶과 죽음이라는 과목을 개발해서 이제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대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으니까 주로 저는 영화를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필독서 리딩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중에서 적어도 3권은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감상문을 내게 했어요. 근데 영화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 서평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의식을 바꾸는 거는 잔소리나 무슨 뭐 교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가 책을 읽고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얘기도 책을 읽으면서 자기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지금 초등학교에서 이제 죽음 교육을 시작하는 거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 유치원에서부터 하는 거 좋다는 거에 전폭 찬성하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20, 30대 자살률이 우리나라 뭐 자살 1위인 거 다 아시죠? 그리고 특히 청년하고 이제 노인들 자살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20, 30대 뭐 연예인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자살하는데 그거를 이제 진짜 얼마나 고생해서 부모님들이 기른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한참 이제 세상을 바꿀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안타까운데, 그래서 사실은 이 과목 개설하면서 폐강될 걸 우려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이거에 관심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 죽음, 자살을 경험하기도 하고, 군대에서. 그다음에 꼭 죽지 않더라도 자살 시도한 사람들이 주위에 한두 명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대학생들이 죽음에 대해서 꽤 생각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초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거는 전 국민이 전 연령대 진짜 우리 임경희 선생님 얘기처럼 전생에 걸쳐서 죽음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경중을 따질 수는 없는데 하여튼 대학생들도 굉장히
그 죽음 교육의 뭐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학기 수업을 이제 제가 이제 은퇴하고 명예교수로 이제 요 과목 하나만 하고 있는데 삶과 죽음 강의를 선택한 학생 중에 하나는 자기 할머니가 너무나 죽음을 두려워해서 이제 이 과목을 신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아니 이 강의를 듣고 그 학생들이 이제 중간 평가 요새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 이제 맨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보고 얘기하고 책 보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임경미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림책도 이제 저기 한 권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부담 없이 얘기하는 게 그전엔 막연히 굉장히 두렵고 그랬는데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다. 그거 아주 공통점으로 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좋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없는데 가볍게 이제 그림책이나 뭐 영화나 책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참 좋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지금 움직임 그러니까 대만이나 뭐 아까 말씀 다 하셨는데 영국이나 뭐 독일이나 이제 죽음의 질 지수가 높은데 미국도 호스피스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호스피스 이용률이 굉장히 적어서 죽음의 질 지수가 굉장히 OECD 국가 중에서 낮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디서부터라도 유치원이든 초등학교든 이제 시작이 어렵지 이제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물꼬가 돼서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도 굉장히 반갑고 격하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든 이런 확산에 도움이 되고 싶고 하여튼 이렇게 동지들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대학생들 네. 얘기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육 중에 자목 스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대학에서 이제 명상 가르치는 스님이에요. 그런데 스님께서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림책 데스카페를 강좌로 여신 거예요. 근데 애들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아이들이 제 발로 걸어와서 정말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안아달라고 하고 안아주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채팅창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의견을 채팅을 저장을 할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부족해서 다 얘기를 나누기 어려우니 우선 채팅창에 이 주제에 대한 초등학교에서 죽음 교육이 어떤 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저장을 해서 다음 공청회에 반영을 하고 또 저는 마이크를 여기까지 진행하고 지영애 교수님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넘기는 동안 여러분 오늘 소감이라든지 오늘 안건에 대해서라든지 앞으로 이런 걸 다뤄주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여러분 자유롭게 한 말씀씩 고견을 남겨주시면 이 고견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에 새로운 죽음 문화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지영애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채팅창에 코멘트가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또 재밌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오늘 일단 우리 공청위원님들한테는 저희들이 공청회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는 오늘 임 선생님 주도 사회화에 다뤘던 문제, 초등생을 위한 죽음 교육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라는 그 왜라는 질문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음 공청회들이 좀
계속 나올 텐데요. 두 번째 공청에서는 저희들이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죽음 교육이 시작된다면 그 무엇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오늘 몇몇 선생님들이 코멘트할 때 어떻게라는 영역까지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심화시켜서 세 번째로 어떻게, 마지막으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숙지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실천의 방면을 네 번째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청회가 오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리즈별로 상당히 광범위하게 커버할 것입니다. 특히 다음 공청에서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사회를 보겠는데 굉장히 깊이 기술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삶과 죽음, 심지어는 그 이후의 문제, 영적인 문제까지 다 다루어야 죽음교의 모든 스펙트럼을 보게 될 것 같아서 굉장히 깊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코멘트들을 쭉 써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미리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서로 나눈 주제에 대해서 의견 조사를 한번 해보자. 오늘 주제는 초등학생에 대한 죽음 교육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것에 집중을 했는데 아무래도 대세가 필요하다는 그런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 토의 중에 나온 것인데 죽음 교육이라는 타이틀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상실 교육으로 접근할 것이냐. 죽음을 상실이라는 더 커다란 카테고리 속에 넣어서 좀 더 융통성 있고 좀 접근이 쉬운 그러한 카테고리 속에서 가르칠 것인가 죽음을. 그 문제에 대해서 두 개의 질문으로 제가 의견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겠는데 아마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반응 숫자가 멈추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문 보이시나요? 예, 지금 안 보이십니까, 선생님? 안 보이시는 분. 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총 96분 중에 지금 69분 참여를 해 주셨고 숫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69분 중에 68번 예라고 대답하셨고 그중에 딱 한 번 아니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그 아니라고 하신 분 좀 등장하셔갖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이것이 소속 있는 이 대답이 더 중요한 겁니다. 어느 분이 아니라고 하셨죠? 좀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share results. 여기. 지금 결과를 제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 나중에라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다각적으로 보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죽음 교육 대 상실 교육. 지금 화면 위에 올라갔나요? 화면에 보이십니까? 죽음 교육 대신 상실 교육을 안 올라왔네. 안 올라왔습니까? 네네. 네. 잠깐만요. 가스바 마크리스트. 이게 안 올라가.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안 됐구나. 이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네요. 어허.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시도하시는 동안 그대한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올라왔습니다. 예, 예. 네, 선생님 말씀하시죠. 팝업으로 떴습니다. 예, 예. 채팅창에 저희 그대한 밴드 주소를 올려드렸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수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죽음 대 상실, 죽음 교육을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라는 것에 집중해서 교육시킨다. 아니면 그다 커다란 상실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서 아까 두 분이 특히 우리 김효준 선생님하고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96분 중에 53분이 대답을 하셨고 정확하게 거의 반반씩입니다. 숫자는 늘어나지 않고요. 26분이 그렇다. 상실교육이라는 커다란 테두리 속에서 죽음교육을 접근해야 된다. 27분 거의 같은 숫자입니다. 아니다. 그 말씀은 두 개는 다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다음번 공청회에 같이 끌어들여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죽음과 상실은 다르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색다른 의견들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죽음은 감사합니다. 긴 시간 아주 열렬한 지금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다음번 공청회에 대한 말씀을 제가 잠시 나누겠습니다. 6월 2일 일요일 같은 시간 저녁 8시로 일단 예정돼 있습니다. 각종 모임에 이번처럼 다 공지해 드릴 테니까 그때도 오늘처럼 참석하셔갖고 깊은 관심과 또 좋은 의견을 같이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 선생님, 우리 끝나기 전에 특별히 좀 뭐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박근영 선생님 채팅 좀 저장 부탁드리고요. 네, 이 채팅 내용은 저희 그대함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 여기 대부분 정현채 교수님 카페나 저희 그대함 또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림책 열다행 지도사 과정을 듣고 계신 분들, 또 강원남 선생님의 데스크톱톡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모류와 함께에서도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제가 따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까 밴드 주소 올려드렸는데 거기로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 신청하시면 거기에 채팅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견들이 없는 길을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그 의견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저는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정말 후대에 죽음을 사유하는 사회를 남기는 그런 사회를 유산으로 남기는 너무 멋진 유산 남기는 일을 하는데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하고 이 첫걸음을 비록 두 분이시지만 영국에 계신 옥스퍼드 휴먼즈 관계자 특히 조명진 선생님과 지영애 선생님 같이 이제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옥스퍼드 휴먼즈에서 하반기에는 영국이 공교육에서 이러한 죽음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그림책이 정말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영국에 수출하는 K 죽음 교육을 수출하는 그런 일이 머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온 인류가
연령대 상관없이 그림책을 놓고 가족들이 세대 불문하고 죽음을 이야기 나누는 그런 사회, 그런 시대, 그런 유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기에 참여하신 100분의 선생님들이 그 씨앗을 심는 선생님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산 만들기 운동본부라고도 할 수 있겠죠. 저는 조명진 선생님의 말씀을 끝으로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조명진 선생님. 마이크 꺼져 있네요. 안 꺼져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네. 안 들리네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네요. 네. 네, 조명진 선생님 말씀은 채팅창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영희 교수님 넘기도록 할게요. 예, 예. 사랑한다고 조명진 선생님 사랑한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영희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뭐 특히 말씀드릴 건 없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공청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와주시고, 그리고 또 동일하게 오늘 이 화면의 뒷면에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같이 토의에 참여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여기 못 들어오셔갖고 라이브 채널에서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 보신 분들 여러분들에게도 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6월 2일 날 다음번 공청회 다시 여러분들 꼭 다시 뵈었으면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